자, 이번에는 에펙 네, 타임라인을 통해서 이제 간단한 피모션을 좀 만들어 볼게요. 자, 일단은 새롭게 컴포지션을 열어보고요. 아까 앞에 강의에서 했던 64036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를 이제 저장해 놓을 수 있어요. 여기 이제 저장 버튼이 되겠고요. 여기다가 640H 360V 이렇게 가로 열고 1.0 이렇게 하시면은 스퀘어 픽셀이죠. 이거는 이렇게 해서 OK 하시면은 프리셋으로 이렇게 아래쪽에 등록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30프레임 픽셀 비율도 여기서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뭐 720, 480 SD 사이즈일 경우는 요 두 가지 중에 고르게 되고 나머지들은 이제 1280에 720 이상에서는 스퀘어 픽셀로 거의 쓰시면 되죠. 오케이. 배경을 하나 일단은 놓기 전에 일단 이미지 포토샵 불러온 거 중에서 이걸 하나 버드를 내려볼게요. 자, 아래 그 레이어가 있는데 우리가 프리미어에서는 이펙트 컨트롤 창에서 모션 속성이 있었죠. 에펙은 이제 그 레이어를 여시면은 트랜스폼이 있어요. 그래서 트랜스폼에 보시면은 포지션, 스케일 여러 가지들이 있죠. 그래서 이 스케일을 통해서 크기 조절을 이렇게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 쇠사슬을 빼시면은 가로 세로 따로따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 예. 위에 리셋을 누르면은 다시 이제 초기화가 되겠고요. 다시 이제 쇠사슬 걸어 놓고, 컨스트레인이죠, 이거는. 로테이션은 회전이 있고, 그 다음에 오페시티 0부터 100까지 조절하실 수가 있겠고요. 포지션은 이제 좌표 이동이 돼요. 좌표 이동, 좌우 상하, 이렇게. 앵커 포인트는 중심점 이동인데, 앵커 포인트가 이동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직접 이동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중심을 요 지금 아래쪽으로 맞추게 되면은 이쪽 회전을 할 때 이렇게 그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회전을 하게 되고요. 다시 리셋, 다시 일단 컨트롤 Z로 스케일 하나만 더 보면 이렇게 스케일도 그 기준 중심점 그 앵커라든가 앵커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스케일과 로테이션이 변화가 돼요. 그거를 여러분이 스케일이나 로테이션의 어떤 모션을 하실 때는 앵커 포인트의 위치를 조절을 해야 되겠죠. 잘 맞춰야 되는데 앵커 포인트는 여기서 직접 숫자를 이동하시거나 입력을 하시는 방법이 있고 상단에 가시면은 여기 펜 비하인드 툴이라고 있어요. 위에 펜 비하인드 툴. 요거를 통해서 선택을 하시면은 직접 이 중심점을 내가 원하는 곳으로 이렇게 뭐 머리 쪽으로 가져가면은 머리 쪽을 기준으로 이렇게 회전이 되겠죠. 그래서 직접 원하는 위치로 펜 비하인드 툴로 이동을 하실 수 있는데 이때 이동을 하게 되면은 앵커 포인트의 수치가 변화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스케일을 일단 요 중심은 요쯤에 맞춰보고 스케일을 좀 줄여볼게요. 한 70 정도로 조금 더 줄일까요? 한 55 정도로 줄여보고 자, 일반적인 작업은 여기 셀렉션 툴 상태에서 위치 이동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크기 조절하실 수 있고요. 회전은 여기 로테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회전을 툴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화면은 이렇게 마우스로 확대 축소하실 수 있고 핸드로 해서 이렇게 화면을 또 포토샵처럼 핸드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고요. 화면의 비율은 요 좌측 하단에 여기서 보시게 되죠. 돋보기로 물론 이렇게 원하는 곳을 확대하실 수 있고 에펙이나 뭐 포토샵 다 비트맵 방식이기 때문에 확대하시면 픽셀이 이렇게 바둑판처럼
확대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돋보기 더블 클릭하시면은 원상태로 돌아가게 돼요. 자, 이렇게 지금 됐는데 리셋을 잠깐 하고 스케일을 다시 55로 맞추고요. 마우스는 셀렉션 툴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자, 좌에서 우로 한번 이동을 해볼 건데요. 자, 오늘은 일단 맛보기 키모션. 자, 아래쪽에 보시면 포지션에 있고요. 여기 스탑워치 누르시면은 키프레임이 생성돼요. 여기 이렇게 키프레임이 생성돼서 현재 이 수치값, 포지션에 대한 수치값을 메모리를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까지 이동하는데 시간을 예를 들어 3초, 3빵빵으로 엔터 치시면은 3초로 타임라인을 이동하게 되고 포지션을 쭉 당겨서 우측으로 이렇게 가게 돼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키프레임이 만들어졌고요. 스페이스로 재생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좌에서 우측으로 이동하는 모션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 다음에 중간 시간인 1초 15프레임에서 위치를 이렇게 이동을 해주면은 자연스럽게 중간 단계에 키프레임이 나오면서 위치가 새롭게 메모리가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경로 이동을 만들어주게 돼요. 그리고 에펙은 이런 식으로 모션 패스가 나오게 되고 거기에 포지션 글자를 클릭하게 되면은 탄젠트 핸들이 있어요. 이걸 탄젠트 핸들을 통해서 이와 같이 모션이 진행되는 방향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주면은 같은 위치라 하더라도 모션이 전혀 달라지는 곡선을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조절이 훨씬 좀 편해요. 프리미어도 물론 할 수는 있지만 프리미어보다는 에펙이 이런 탄젠트 핸들이나 그 다음에 직접 자 일단은 바깥에 클릭 선택 해제 자 레이어를 선택하고 이렇게 시간을 직접 특정 키프레임 시간으로 이동하지 않더라도 요 키에 대한 지금 이 포지션에 대한 키죠. 포지션에 대한 키는 직접 이렇게 마우스를 통해서 변형을 하시면은 그대로 코스가 또 바뀌게 돼요. 이런 식으로 이러한 모션을 하게 되고요. 자, 여기서 지금 예를 들어 오른쪽 클릭해가지고 제가 트랜스폼에 가시면은 오토 오리엔트라고 있어요. 오토 오리엔트 단축키 컨트롤 알트 O인데 이거를 선택하고 오리엔 얼렁 패스를 하시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올려볼까요? 약간 자 이렇게 채가 지금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방향이 휘어지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패스 방향에 따라서 달라져요. 이렇게 해주면은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되죠. 방향이 자동으로 회전을 하는 그런 상태가 오토 오리엔트 오리엔 얼롱 패스가 되겠어요. 자, 오프로 하시면은 다시 원 상태 로테이션 여기 키 값에 따라서 변화가 되겠고요. 지금은 변화가 없는 상태라 그대로 방향이 유지되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뭐 이런 속성들이 쭉 있게 되고 오페시티를 하나 해볼까요? 처음에 오페시티를 0으로 해주고 좌측에 키를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1초로 가서 1빵빵에서 오페시티를 100으로 해주시면은 이렇게 서서히 나타나는 모션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좌판은 홈키.
홈키 누르면 첫 프레임으로 가고요. 엔드키 누르면 마지막 프레임으로 가게 되고요. 홈 누르고 스페이스로 재생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좌우로 한 프레임씩 이동하는 거는 페이지 업다운 아까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키프레임 간 이동은 JK, J자 누르시면은 좌측으로 이동, K자 누르면은 오른쪽으로 이동. 그래서 단축키 JK도 여러분이 익혀두시면은 이렇게 포지션을 제외한 나머지 속성들은 해당 키프레임으로 이동하셔서 수정을 해주셔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편집에 대한 속성 수정을 하고자 할 때는 JK 단축키로 빠르게 이동하실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이러한 모션들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전체 삭제는 이렇게 선택해서 그냥 딜리트 누르시면은 바로 삭제가 되겠어요. 자, 다시 오페시티는 100으로 놓고 이렇게 키프레임 모션은 직접 이렇게 이동을 해서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한 가지 더 있어요. 조금 더 복잡한 모션을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이제 모션 스케치인데, 모션 스케치 패널을 볼게요. 자, 여기 이제 캡처 스피드가 100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스무딩이 있는데, 요거는 수치를 한 10 정도 주시면은 키프레임 간격이 조금 부드럽게 설정이 돼요. 자, 요 이미지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스타트 캡처를 눌러주고 쭉 이렇게 드래그를 하죠.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은 그대로 그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키모션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복잡한 움직임도 손쉽게 구현을 할 수가 있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컨트롤 Z로 취소. 참고로 에펙은 컨트롤 Z로 여러 번 돌아갈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해서 마우스를 부드럽게 움직임을 해주면은 그대로 경로를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되겠고요. 자, 아래쪽에 지금 키프레임이 생성이 됐죠. 요 지금 파랗게 되면 선택이 된 거고요.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요거를 Alt 드래그, 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요. Alt 드래그 하시면은 이렇게 시간을 늘려서 조금 더 천천히 이동을 하실 수도 있고, 당겨 주시면은 더 빨리 이동을 하겠고요. 이렇게 요거를 통해서 조절을 하실 수 있고, 모션 스케치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불필요한 키가 좀 많이 나오게 되고요. 물론 요 스무딩을 더 올려주시면은 또 키프레임이 좀 더 적게 돼요. 뭐 20, 30 이렇게 올려주시면 더 적게 되고, 이걸 되돌리기 해가지고 다시 스무딩을 한 1 정도 해볼까요? 1 정도 해서 스타트 캡처를 해주면은 키프레임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이와 같이. 그래서 보통 저는 이제 권장하기로 스무딩 값을 한 10 정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되돌아갈게요. 아까 상태로. 지금 너무 돌아갔네요. 자, 다시 100%로 놓고, 그래서 스무딩을 10으로 주고, 스타트 캡처해서 쭉 이렇게 하시면은 부드럽게 이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실 수 있는데, 윈도우에 보시면은 스무더라고 있어요. 요 스무더를 선택하시고요. 요거를 보면 톨러런스가 있는데, 여기다 10이라고 넣어주시면은 어플라이, 그러면은 불필요한 키가 조금 삭제가 되면서 이 코스가 더 매끈하게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너무 빨리 됐나요? 다시 컨트롤 Z. 이 상태가 지금 키프레임이 여러 개가 있죠. 어플라이를 하시면은 짠, 불필요한 키가 정리되면서 모션 패스가 훨씬 부드럽게 돼요. 그래서 이 모션 스케치 작업을 하셨을 때는 스무더를 통해서 조금 더 부드럽게 정리를 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어떤 좋은 방법이 되겠어요. 자, 여기다 이제 마지막으로 방향을 맞춰볼까요? 레이어에 오른쪽 클릭하시면은 트랜스폼에 오토 오리엔트 해가지고 오리엔 얼렁 패스 하시면은 자, 새가 이 방향을 따라서 그대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날아가는 자, 이러한 모션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애프터 이펙트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타임라인의 키프레임 모션 만드는 법과 모션 스케치를 통해서 자동으로 생성하는 법을 살펴봤어요. 에펙에서는 프리미어보다 훨씬 더 다양한 어떤 키모션을 만드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하나씩 계속 정리를 해갈게요. 자,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